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의도 5번 출구의 최 PD입니다. 저번 주에 박 프로님께서 저희 공적연금 바뀐 부분들 한번 싹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사적연금하고 주택연금 부분이 남았죠. 예, 맞습니다. 그거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그 사적연금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달라진 2024년도에 변한 제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적연금 그러면은 연금저축계좌라는 것들 있죠. 직장 다니신 분들 같으면은 그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연말에 급하게 내가 그 붓는 저축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급하게 예. 붙죠. 뭐 600만 원, 뭐 900만 원 이렇게 붓는 그것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RP라는 개인 퇴직 계좌가 있는데 그게 이제 퇴직금을 받기도 하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위해서 또 돈을 넣을 수 있거든요. 총 900만 원까지 1년에. 이제 그 부분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부 변화가 발생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베이비 부머들이 최근에 대거 은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연금을 솔직히 붓는 분들보다는 인출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죠. 예. 실제로 그 우리 최 PD님 주변에는 어떠신가요? 주변에서는 이제 저는 제 또래는 한참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저희 아직 붓는 경우가. 세대, 뭐 아버님 세대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은퇴를 하셨고, 현장에서도 요새는 이제 저희가 컨설팅하러 다녀보면은 자금 운용 상담보다 인출 상담이 상당히 맞습니다. 많다고 그건 그러더라고요.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낀 것 네네. 같아요. 직장인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뭐 노후 준비용으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크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인출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연금저축계좌와 이제 IRP 중에서 퇴직금 재원을 제외한 그 개인 부담금하고 또 여기서 이제 굴려서 발생한 수익금이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는 인출할 시점에 3.3%에서 연 5.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조건부로 줬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은 1년에 이 재원에서 연 1,200만 원 이하로 찾았을 때 이 혜택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올해부터 한도가 연간 1,500만 원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게 바뀐 거네요. 그거 좋게 바뀐 거죠. 네. 더 큰 금액을 찾을 수 있게 된 거니까. 그 인출액이 약간 증가한 건데 이게 근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까 싶은 의문도 좀 있긴 하네요. 사실 뭐 관점의 차이가 있긴 해요. 뭐 그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1200이나 1500이나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막상 그 차이의 갭이 300이잖아요. 네. 300인데 연간 이게 만약에 뭐 20년이면 6천이고 30년이면 1억이죠. 그죠? 네.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한 30년 근무했다고 가정할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해당 연금 계좌의 잔고가 네. 뭐 3억을 넘기긴 쉽지 않을 3억 거예요. 정도. 네. 만약 3억이라고 가정할 때 매년 1,500만 원씩 우리가 인출한다고 보면은 거의 이 금액이 월 125만 원 정도의 그 연금을 갖다가 나에게 주는 격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최소 이제 20년 이상 인출을 가능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3억이라고 봤을 때. 아마 뭐 100세 시대를 맞아가지고 은퇴 생활기가 한 30년, 40년까지 이제 지속된다고 볼 때는 나름 그래도 꽤 유용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30년 정도 국민연금 불입을 해서 월 150만 원 정도로 그것도 수령하는 나오죠, 그죠? 직장인이라고 하면은요. 뭐 사적연금 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월 300만 원 가까이 근접한 수입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네. 보통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그 부부 연금 생활자들의 적정 수준의 노후연금이 한 287만 원, 300만 원 사이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그 수준에 근접하다. 요것만 가지고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인출 쪽에 혜택이 늘어난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것들을 앞으로 잘 관리해서 내 노후의 어떤 기초를 잘 닦아야겠다. 또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금융위원회 쪽에 보도자료를 화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IRP에서 우리가 100% 투자가 가능한 채권환합형 펀드의 그 주식 편입 한도를 원래는 40%까지만 됐었어요. 국민들의 퇴직 계좌 안에 그 가입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너무 위험도가 높은 상품들은 혹시나 나중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이제 정한 바에 따르면은 IRP에서 100% 편입 가능한 채권 혼합형 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딱 40%로 못을 박아놨는데 요 한도를 이제 50%로 좀 완화시켜줬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금에다가 특정한 이유를 보증해주는 변액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험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이 변액보험도 원래는 가입이 안 됐는데 이제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퇴직연금 관련돼서 이렇게 신문에 나온 기사들 중에 보면은 항상 언급되는 이슈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일단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사적연금의 좀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 보면은 실제로 그 연금 지원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같은 이런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은 조금 그런 비중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연금 지원이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항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연금 지원의 좀 투자 비중을 좀 더 높여가지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정책적인 관건이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운용 규제가 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긴 최근 1, 2년 정도는 금리가 워낙 높았지만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뭐 다시 인하를 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 뭐 3번 정도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그러면 또 이제 뭐 운용 수익을 내는데 금리만 믿고 있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 좀 덧붙일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건 아직 시행되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은 올해 이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퇴직연금 계좌간의 현물 이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과거에는 이제 내가 어떤 연금저축 계좌나 IRP를 어떤 금융기관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속상해서 이걸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요. 계좌 이전 제도라는 게 그래서 생겼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계좌를 옮기면서 안에 원래 있던 자산들도 내가 다 정리를 하면서 현금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고. 그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자산을 팔아야 되는. 그죠.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투자가 좀 순간적으로 단절되는 이런 위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책 방향대로 올해 시행이 된다면 이제 그런 불편함이 없겠죠.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 기존 고객분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또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고객을 싶습니다. 뺏기지 않도록.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개선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주택연금 하나 남아 있죠. 예. 네, 지금까지 사적연금 내용 정리 한번 해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한번 바뀐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관련돼서는 이제 작년 10월달에 제도가 이미 바뀌긴 했습니다. 원래는 그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 중에 보유주택의 가격 기준이 있거든요. 네. 이게 원래는 공시가격 9억 원 기준이었어요. 그렇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네. 요게 이제 12억 원 이하로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가입 가능한 폭이 더 늘어나겠죠. 맞습니다. 주택 가격도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시가 기준인데 사실 서울 시내 아파트라 그러면은 요새 웬만하면은 10억은 넘죠. 그렇죠. 웬만하면 다 10억이 넘죠. 10억이 문제가 아니죠. 15억 넘는 물론 것도 맞습니다. 더 큰 아파트 많은데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라고 볼 수 있는 중위값 네. 이게 2021년도에 벌써 10억을 넘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시가격 9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뭐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이제 곱하기를 해봤을 때 시가는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어도 대상자가 많이 이렇게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게 12억으로 늘어났다 보니까 이 공시가격 12억이 시가로 따지면은 대략 한 17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도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컨설팅 해보면 이 주택연금 하고 싶으신데 기준이 좀 많이 낮아가지고 내 집은 대상이 안 돼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뭐 웬만한 분들은 다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집값이 좀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뭐 요거는 이제 일단 올라간 게 다시 내려가진 않을 테니까 12억 12억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가까이 되니까 계산이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얼추 계산은 음. 그렇게 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가입자 중에서 이제 2억 원 미만의 1주택자,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지방에 계신 네. 그 분들이 좀 많이 해당될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 시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제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대략 계산하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쵸. 그래도 이런 네. 것들을 비용도 좀 아낄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요번 보도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2억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어요. 주택연금에 그 연금 지급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택연금도 좀 사회보장 제도의 성격을 약간은 띠다 보니까 이제 부부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부부 중에 한 분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걸 내가 받을 수 있거든요. 기존의 다른 주택연금에 비해서 동일한 가격 대비 한 20% 정도 최대 연금을 더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감정평가 수수료도 같이 아낄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정리 내용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작년부터 국민연금 개혁 관련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엄청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확실히 주변에서 보면 어르신들 특히 네. 연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셨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택연금까지 저희 곽프로님이 깔끔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해주셔서 구독자분들 관심이 정말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친절한 곽프로가 또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올해는 저도 이제 이 여의도 5번 출구 우리 채널을 통해서 좀 연금과 더불어서 은퇴 노후에 관한 좀 다양한 내용과 꿀팁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앞으로도 잘 준비해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사실 저희 곽프로님이 업무적으로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차마 섭외를 자주 못 드렸었거든요. 올해는 구독자분들 대신해서 더 자주 출연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곽프로님이 더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세 가지가 바로 있죠. 예. 어떤 걸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